자, 그러면 15과의 관계사와 의문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죠. 자, 관계사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의문사를 연결한 것은 형태적으로 관계사와 의문사가 비슷하니까 이게 실제 문장에 쓰였을 때는 어떤 차이점을 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계사, 의문사를 같이 묶어놨는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여러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관계사 부분에서는 관계사의 특징을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관계사는 이미 했듯이 확정어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문장을 연결하는 말 중에 하나다. 그럼 문장을 연결하는 말 하면은 자, 접속사와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접속사와 관계사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 자, 이게 정리되고 나서 이제 관계사 의문사의 관계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접속사 관계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첫째, 접속사란 물론 용어적으로 컨정션이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속사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는 하는 연결원이다. 이렇게 했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는 연결원이다. 그래서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을 때 자, 여기다가 만일 접속사를 붙이게 되면 결국 마침표는 하나가 되고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접속사에 표했어요. 그럼 관계사는 뭐냐? 관계사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릴러터브스가 되는데 역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는 연결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접속사 관계사 무슨 차이냐? 관계사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한 연결은 접속사인데 관계사는 공통점이 있는 그 공통점이라는 말은 단어의 어떤 내용의 공통점을 의미하게 돼서 공통점 있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서 결합하는 연결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접속사가 쓰였다. 그래서 접속사가 쓰이면 뒤에 문장은 완전 문장이 연결되는 반면에 관계사가 쓰이면 주로 쓰니까 따라서 불완전 문장이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계사 접속사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결합되어 있고 관계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접속사와 관계사의 기본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문을 통해서 정리해보죠. 만일 this is the house 거기에 교재에 있듯이요. 이것은 집이다와 나는 거기에 살고 있다는 두 문장을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접속사겠죠. 접속사를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면 어떻게 써요? This is the house 이렇게 하고 마침표 대신 접속사를 쓰고 live in it 이렇게 쓰면 이것은 집이고 나는 거기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는 접속사는 and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겠죠. 근데 만일 이 구문을 관계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줄여라. 이렇게 하면
관계사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두 문장에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공통점이 뭐니까 the house와 it가 같은 말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은 this is the hous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여기다가 접속사와 그리고 공통 되는 말을 줄이면서 어떤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 I live 그럼 it가 아니라 in까지 되겠죠. live in 이렇게 쓰면 해석은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이죠. 앞에 있는 수식반은 이 공통되는 명사가 앞에 있다 해서 선행사 또 공통되는 명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사는 앞에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관계사는 뭐에 따라서 이게 관계사인데 뭐에 따라서 결정될까? 이거는 여기는 공통되는 말, 즉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and와 그리고 공통되는 말을 줄여서 여기 which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그럼 which는 번역을 안 하고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가 정리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봤듯이 접속사는 뒤에 줄어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문장이 결합되는 반면에 관계사는 뒤에 I live in 하면 여기에 in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불완전 문장이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문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I met a man.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He looked somewhat strange. 그는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두 구문을 접속사를 써서 줄이면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I met a man. 다음에 접속사만 쓰면 되니까 마침표 대신 and he looked somewhat strange 하면 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는 다소 이상해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걸 관계사를 써서 줄이면 공통점은 a man과 he가 되니까 이때 I met a man 뒤에 뭘 써야 되냐면 and와 he의 역할을 해주는 말. 이것이 관계사다 이 말이죠. who를 쓰면 who looked somewhat strange. 나는 다소 이상하게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이것이 바로 관계사의 사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사와 접속사가 무슨 차이점을 갖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계사 접속사의 차이다.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424페이지에 관계사와 의문사의 차이점이 있게 되겠어요. 자, 관계사 의문사의 차이가 뭐냐? 그럼 관계사와 의문사의 차이점. 물론 형태적으로 보면 참고로 형태를 보자는 거죠. 형태를 보면 자, 관계사. 이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that를 제외하고는 who, whose, whom,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이 관계사의 기본적인 꼴이에요. 물론 but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걸 빼놓군요. 그럼 의문사 하면 당연히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동반한 거니까 별 문제 없고요. 의문 부사.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의문 대명사는 뭐예요? who, whose, whom, which, what. 이런 건 의문 대명사가 되겠고 그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의문 형용사죠. 의문 부사하면 when, where,
why, how다. 그렇다면 형태적으로 봐서는 관계사나 의문사는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동일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일 형태다. 따라서 관계사 의문사를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 첫째, 이런 개념이 있겠죠. 단문에서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단문에서는 의문사는 쓸 수 있지만 관계사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주어 동사. 자, 이런 구문에는 의문사는 올 수가 있지만 관계사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관계사는 이미 뭐라 그랬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424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계사는 단독 문장에 쓰이지 않고 반드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시킬 때 쓰는데, 반면에 의문사는 단독 문장에 쓰이고요. 그러면 의문사가 다른 문장에 쓰일 때, 즉 두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만일 위치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위호가 있다. 그럼 문장이 두 개일 때 쓰인 위치나 위호는 무조건 관계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건 명사절을 이끌게 되죠. 그 다음 관계사는 형용사절. 자, 이런 차이를 갖겠다 이 말이죠. 자, 비교해서 보면, 그러니까 두 문장에 쓰인 요 동일한 형태, 이것은 관계사와 의문사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사 관계사의 차이를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I don't 자, 만일 다음과 같이 두 구문을 써놓고 관계사 의문사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I don't know에서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know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렇죠? 나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그러면 이 이하가 결국 뭐죠? 목적어. 즉 목적어라는 말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죠. 그럼 이때 이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간접 의문문이 된다. 물론 이때 의문사 번역하게 되죠.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의문사예요. 근데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역시 타동사죠. 근데 뒤에 더 하우스란 목적어가 나왔어요. 나는 그 집을 알지 못한다. 어떤 집? 그런데 위어가 나왔죠. 위어 힐리브스. 그럼 이 위어 힐리브스는 그 앞에는 더 하우스를 뭐 하고 있어요?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따라서 이거를 관계사 절이라고 하고, 관계사는 이때 번역을 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모른다. 그러니까 의문사와 관계사가 두 문장을 결합할 때 똑같은 형태로 쓰였다 할지라도 주의할 것은 의문사는 간접 의문의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의문사의 번역을 해야 되고요. 관계사는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이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계사를 번역하지 않고 형용사절로 이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의문사와 관계사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서요.
424페이지에 그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묶음 두 가지 표시요. 즉, I don't know where he lives는 봤죠? I don't know the house where he lives도 봤어요. 이것이 바로 의문사와 관계사의 차이점이죠. 또 마찬가지로 Do you know who brought this bag? 당신은 누가 이 가방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할 때 who brought this bag? 이것이 의문사로서 간접 의문, 명사절이죠. 근데 do you know the man?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냐? Who brought this bag? 그럼 who brought this bag은 the man을 수식하는 말이 돼서 형용사절, 즉 이건 관계사다. 의미가 없게 되죠. 해석하면 당신은 이 가방을 가져온 그 사람을 아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관계사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사와 접속사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 두 번째 유사 형태지만 동일 형태지만 관계사와 의문사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명백히 구별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체계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관계사를 들어가기 전에 의문사를 간단히 보는데요. 물론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들이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읽어서 살펴보죠. 자, 그럼 2번 의문사에 관해서 생각해보죠. 첫째, 의문사의 종류와 용법. 의문사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또는 복합 의문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를 보세요. 의문사가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처럼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일 때 who, 그래서 who 하면 누가, 누구 또는 whose, whom 이렇게 쓰죠. 물론 whom 대신 who를 쓰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게 되죠. 또 사람 사물에 what을 쓰면 무엇이죠. 또 선택 의미로 which를 쓰면 어느 것이라는 개념으로서 의문 대명사는 who에 관한 것, what에 관한 것, which에 관한 것을 살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425페이지에 예문 보세요. Who broke the vase? 누가 꽃병을 깼습니까? 그럼 물론 주격을 대답해야 되겠죠. Bill did. 또 who she is? is she? 하면 그녀는 누굽니까? 이것은 주격 보호가 필요하죠. She's my sister 라고 쓰겠죠. Whose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It's Jane's. 해서 whose는 소유격에 관한 문제. Whom did you meet there? 누구를 거기서 만났냐? I met Tom. 탐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의문사의 격에 따라서 대답을 이제 알맞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때 참고해 보면요. 현대 영화에서 who가 목적격일 때 whom을 안 쓰고 who를 쓰는 경향이 많지만 전사가 붙어 있을 때는 to who 이렇게 쓰면 틀리죠. to whom 전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whom을 쓴다 하는 것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맨 밑에 노트 부분 의문문을 만들 때 yes, no 의문문은 원래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죠. 근데 의문사 의문문은 어떻게 써요? 맨 앞에 먼저 의문사를 쓰고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를 쓰고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탐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하면은 Can Tom play the piano? 이렇게 써야지. 근데 누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할 때 Can who play the piano? 하면 틀리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요? 의문사를 먼저 쓰니까 Who can play the piano? 라고 쓴다 이거죠. 당신은 그 차를 샀냐? Did you buy the car? 하면 맞게 되지만 즉 당신은 무엇을 샀냐? 하는 것을 Did what you buy? 라고 쓰면 틀리죠. What did you buy? 라고 써서 의문사가 항상 의문사는 맨 앞에 온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의문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다음은 426페이지에 의문 형용사가 있죠. 의문사가 명사를 뒤에 동반했을 때 의문 형용사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먼저 소유격 whose 명사, 누구의, which 명사, 어느 무엇, 또 what 명사, 무슨 무엇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뜻만 알면 돼요. whose work, 누구의 작품 이렇게 말하겠죠. whose poem, 누구의 시, 또 which car, 어느 차, what time, 또 몇 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의문사 뒤에 명사가 동반된 whose, which, what 명사 이런 것을 의문 형용사를 한다. 혹은 이해만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 의문 부사. 당연히 부사나 부사구의 대답을 유도하는 의문사로서 시간일 때 when, 언제, 또 장소일 때 where, 어디에, 어디서, 이유일 때 why, 왜, 정도 방법에 how,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의문사에 따라서
대답도 거기에 알맞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두 세문 예문 보죠. When will he come back? 그는 언제 올까요? 그러면 언제가 중요한 거니까 He'll be back next Sunday. He'll be back이 중요한 게 아니라 next Sunday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는 When did you meet the man? 언제 그 사람 만났습니까? Maybe on the morning of the 15th. 이렇게 해서 5월 15일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또 Where did you find the book? 어디서 그 책을 찾았습니까? I find it이 중요한 게 아니라 in the drawer. 서랍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의문 부사에 따른 대답도 또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사에서 먼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고요. 427페이지의 페이지를 넘기면 간접 의문문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역시 의문사 하면 간접 의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간접 의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문장의 종류편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해보자. 간접 의문이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속하는, 그래서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을 간접 의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다. 물론 의문사가 주격이면 의문사 동사다 이렇게 쓰는 것 여러분들이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y he avoids meeting her. 왜 그가 그녀 만나기를 피하는지를. 그래서 왜 그가 그녀 만나기를 피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간접 의문의 명사절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의문 We can't judge on random.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Who is the best, better of the two?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지를. 이때 Who is the better of the two 하는 것은 의문사가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간접 의문의 순서는 의문사 주어동사 아니면 의문사 주격일 때 의문사 동사가 되죠. 근데 역시 간접 의문하면 노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간접 의문 앞에 인식동사 있을 때, 즉 believe나 think나 consider, guess나 imagine 같은 동사, 또 suppose, 아니면 say나 tell이 있을 때, 또 hope이 있을 때, 그리고 의문문이면 반드시 의문사를 도취한다. 이것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즉 거기에 예문처럼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와 탐이 어디에 사는지 where Tom lives 하면 틀리게 된다 그랬죠. 즉 where Tom lives라는 간접 의문 앞에 인식동사 think가 있으니까 반드시 where do you think Tom lives라 써야 맞게 된다는 것을 봤죠. 한 칸 띄어서 또 생각해 보세요. Did you say? 당신은 말했습니까? What we could do at once. 우리가 즉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럴 때 역시 Did you say에 say란 동사 있으니까 what을 거기다 쓰는 건 틀리게 되죠. What did you say? We could do at once로 정리하는 것이 맞게 된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간접 의문의 어순 문제, 특히 의문사, 도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다음은 의문사를 사용한 관용적 구문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생활 영화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데, 곧 이제 암기해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영어의 구어체에서 다양한 의문사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공통된 몇 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참고로 기억하면요. how는 어떻게를 말하고 what은 무엇인데 우린 what을 가지고 how로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문을 보세요. What do you say to ing? 뒤에 거 하는 것이 어떠냐? 뒤에 거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뒤에 거 하는 게 어때? 그래서 how do you like와 같은 말임을 볼 수 있죠. What do you say to ing는 뒤에 거 하는 게 어떠냐라는 구문임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을 보죠. 다음 페이지에 What do you say to walking for a while? 잠시 걷는 게 어때? 이렇게 쓰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What do you think about? 뒤에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어떻게를 How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반드시 What do you think about을 쓰게 되죠. What do you think about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말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또 세 번째, 뒤에 거 하는 게 어때? 할 때 How about, 하바 이거 대신 What about 하는 말을 쓰죠. 이건 물론 의향을 말해요.
What about taking a rest for a while?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죠. 그 다음 네 번째, what if 뒤에 거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how if로 쓰면 틀리게 돼요. What if sudden earthquakes happens?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할 때 how if가 아니라 what if를 쓰는 것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what과 like를 쓰면 어떠냐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날씨를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하는 것을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How is the weather 대신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쓰는 표현들은 매우 중요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의문사와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 즉 what이 how 대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why, 왜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들이 있죠. 자, what을 가지고 what for를 쓰면 what for, 이거는 우리말로 무엇하러의 뜻인데 왜가 돼요. 다시 말하면 What are you go to school for 하면 당신은 무엇하러 학교에 다니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왜 학교에 다니십니까? 똑같은 말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예문 For what do you suppose his position? 무엇하러 그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왜 그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이 가장 틀리기 쉬우니까 색연필 표시해야 돼요. How come 주어동사. How come 주어동사. 왜라는 뜻이에요. How come you like only computer games? 너는 왜 컴퓨터 게임만 좋아하니? 할 때 How come 주어동사. 왜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Why don't you? 하면 Why don't you? 이건 의향이죠. 무엇 하는 게 어때? 또 아니면 무엇 하는 게 하지요? 하고 why not을 쓸 수도 있게 되죠. Why don't we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죠. Why no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지 그래요. 이것은 같은 의향을 나타내서 어때의 개념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참고로요. whatever 하면 도대체 도무지. whatever를 같이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Whatever do you know? 도대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I can't understand you, whatever. 나는 도대체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쭉 관계사를 배우기 전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본 셈이 되겠어요. 본 진도는 본격적으로 429페이지에 관계사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진도를 본론적으로 본다면 첫째, 우리가 관계사의 특징을 본 것이고요. 관계사의 특징을 봐서 첫 번째 정리한 것이 접속사와 관계사의 차이점에 관해서 정리를 한 셈이고 두 번째, 관계사와 의문사의 차이점에 관해서 정리를 한 셈이 되겠어요. 요 끝에 이제 의문사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관계사. 자, 살펴보죠. 429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왔죠. 관계사는 지금까지 보니까 형태적으로 의문사고 동일하다. 그리고 기능이 접속사하고 같지만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 관계사는. 그리고 불완전 문장을 이끌고 형용사절 역할한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관계사는 뭘 배울까? 두 번째, 본격적으로 관계사에 관해서 배우려면 첫 번째 당연히 뭘 배워야 돼요? 관계사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다. 이면서 관계사의 종류다. 그럼 관계사의 종류에 뭐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관계 대명사, 두 번째 관계 형용사, 세 번째 관계 부사, 네 번째 유사 관계 대명사, 다섯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 자, 관계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그럼 공통점이 대명사라는 뜻이죠. 관계형용사, 공통점이 형용사요. 관계부사, 공통점이 부사 아니면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걸 관계부사. 그 다음 유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아닌 것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죠. 그 다음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예보가 붙은 꼴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종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자. 먼저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통되는 말, 되는 말. 이걸 우리는 선행사라고 할 수 있죠. 선행사에 따라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첫째,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 이렇게 둘로 나눈 거야. 사람일 때, 사람이 아닐 때. 그러면 사람일 때는 후에 관한 것을 쓰고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에 관한 것을 쓴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후고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뭐 사물 또는 구, 절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 위치를 쓴다. 그리고 사람일 때 주격은 후가 되고 관계대명사니까 소유격은 후주고 목적격은 후입니다. 위치는 주격이 위치가 되고 소유격은 후주를 쓰기도 하고요. 또 오브 위치를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목적은 그대로 위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와 사람이 아닐 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관계대명사 중에 what을 쓰는 경우도 있다. what이 있는데 이것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말로 무엇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which를 안 쓰고 what을 쓰는 거야. 선행사 포함되어 있을 때 what을 쓴다 이 말이죠. what은 주격이 what이고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이 what이 돼요. 그런데 관계 대명사 중에 that를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이 that는 의문사하고 다르고 오히려 접속사하고 똑같죠. 관계 대명사 중에 that를 쓰는 경우. 자, 이건 뭐냐? 그럼 우리는 이 that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활용이 된다. 왜냐하면 원래 이 that는 접속사에서 변한 거예요. 접속사에서 관계사로 변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무 때나 선행사가 어느 경우라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that를 쓰는 특별한 경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규정하고 그리고 what를 언제 쓰느냐 that를 언제 쓰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자. 자, 교재 430페이지에 맨 밑에 나오죠.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종류와 뒤 문장 생략된 성문에 따라서 사람일 때, 사람이 아닐 때 이렇게 하고 접속사가 변한 that와 선행사가 포함된 what로 구별해서 정리했죠. 근데 이때 관계사 절의 품사가 나오죠. 관계사 절의 품사에서 당연히 관계사 절은 형용사절로 이끌지만 what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절임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431페이지에 첫째, 선행사 사람일 때 주격은 후, 소유격은 후즈, 목적격은 훔 아니면 그냥 구어체로 후로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I met a little girl. 나는 한 꼬마 소녀를 만났어요. She sang songs very well. 그녀는 매우 노래를 잘한다. 이것을 관계사를 써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공통점 뭐예요? little girl과 she가 되죠. 그럼 뒤에는 she를 없애는 대신 주격이 없어졌으니까 who를 쓰면 I met a little girl who sang songs very well. 나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르는 한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Tom deceived me. 탐은 나를 속였어요. He seemed to be honest. 그는 정직해 보였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 뭘까? 탐과 he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he 대신 who를 쓰는데 자, 주의할 것은 이 구조겠죠. Tom deceived me. He seemed
to be honest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탐과 공통점은 he예요. 그러면 he 대신 who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 who를 써서 어떻게 붙일까? 탐 만일 deceived me 그 다음 who seemed to be honest라고 썼다고 보자 이 말이죠. to be honest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린다. 왜냐하면 관계사가 이끌는 구문이 꾸며줄 선행사가 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죠.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자 이걸 맞는 순서로 쓰면 Tom 이렇게 써놓고 who seemed to be honest deceived me 자 이렇게 써야만 정직하게 보였던 탐이 나를 속였다라고 쓰는 것 주의가 되죠. 따라서 관계사 줄인 구문은 될 수 있으면 선행사 바로 뒤에다 붙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예문을 보세요. I know a man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His name is Albert 그 이름이 엘버트다. 그럼 두 구문의 공통점은 a man과 his가 되니까 his 대신 소유격이니까 whose를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I know a man 다음에 whose name is Albert 나는 이름이 엘버트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한 칸 띄어서 I met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You mentioned him yesterday 당신이 어제 그를 언급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구문을 관계사를 쓰려면 공통점이 뭘까를 보세요. the man과 him이에요. 그럼 him은 목적격이니까 him 대신 whom을 쓰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whom을 you mentioned whom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you 앞에다 붙여야 되니까 I met the man whom 이렇게 써놓고 you mentioned yesterday 이렇게 하면 즉 나는 당신이 어제 언급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요. The boy got the grand prize 그 소년이 대상을 받았다. I believed him to win 나는 그가 이길 것으로 믿었다. 자 그럼 여기에 공통점은 the boy와 him이에요. the boy와 him인데 him 대신 목적격을 쓰긴 쓰는데 위치가 the boy got the grand prize 다음에 whom이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왜냐하면 whom I believed to win은 the boy를 수식해야 되니까 the boy whom I believed to win 즉 내가 이길 것으로 믿었던 그 소년이 1등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만 맞게 되죠. 따라서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 될 수 있으면 바로 뒤에 붙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거기 참고에 보면은 관계사가 의문사처럼 관계사의 목적격도 who를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사 뒤에 쓸 때는 whom이라고 써야지 전사 뒤에도 who를 쓰면 틀린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자 다음 432페이지에 관계대명사의 주격에 삽입절이 포함되는 경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생략 표시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관계대명사의 주격인데 삽입절이 포함되면 자, 어떤 구조를 가질까 하는 예문은 거기에 교재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죠. 자, 만일 A, B 두 예문을 보고 결정을 해보죠. 또 boy가 있고 또 boy 밑줄 I believed to be honest deceived me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예문은 the boy I believed was honest deceived me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두 구문의 관계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자, 관계사는 일단 뭘 보고 결정을 해요? 선행사. 그러니까 더보이가 선행사야. 선행사 사람이니까 사람에 관한 후에 관한 것을 쓰겠죠.
그럼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뭘 보냐면 뒤에서 뒤 문장에서 없어진 것 성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없어진 성분을 찾아보니까 나는 믿었다. 목조가 없어졌어요. 목조가 없다. To be honest. 정직한 것으로 믿었다. 그럼 따라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서 the boy whom I believed to be honest. 내가 정직하다고 믿었던 그 소년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밑에 문장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선행사가 the boy예요. 그럼 사람 후에 관한 거다. 사람에 관한 거다. 그게 무슨 격을 쓸까 하고 뒤를 보니까 뒤에서 없어진 성분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없어진 성분은 뭘까? 보니까 I believed란 주어 동사 있고 was honest가 있는데 문장이 예요. 또 이것도 문장, 독립 문장이다 이 말이죠. 관계없는. 그리고 또 deceived me도 문장. 이렇게 문장이 3개나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사 하나는 문장 2개가 결합되는 거지 3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3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사 바로 뒤에는 짤막한 이 주어 동사. 이것은 실제 관계사 아무 관계없는 삽입절이다. 삽입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속임수로 만드는 문장이에요. 속임수다. 관계사 하나는 문장을 2개 결합하는 거지 3개 결합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관계사의 문장이 3개 있다는 것은 하나가 삽입절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럼 이 관계사가 연결되는 말은 I believed가 아니라 was honest에 결합돼야만 더 보이를 수식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who를 써야 되겠죠. The boy who was honest. 정직한 그 소년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에 정직한 그 소년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자, 목적격 관계사와 주격에 삽입절이 있는 관계사는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근데 목적격 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문장이 2개, 전체적으로 문장이 2개밖에 없고 관계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삽입절이 있는 경우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3개 있다. 3개 있고 관계사 바로 뒤에 짤막한 주어 동사, 이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팍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일 때 관계사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다음 432페이지 중간에 선행사가 그럼 이번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who를 쓴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which를 쓰는 거야. 그럼 사람이 아니다라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뭐 동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구나 절, 문장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경우 주격은 which를 쓰고요. 소유격은 who나 which를 정리할 수 있고 목적격은 which를 정리하게 되겠어요. 자, 만들어 보죠. I bought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The book wa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매우 재밌었다. 그러면 이 두 구문을 관계사를 써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자, 공통점은 a book과 the book이니까 뒤에 the book 대신 이제 선행사는 a book이니까 the book 대신 which를 쓰면 되겠죠. I bought a book which was very interesting. 나는 매우 재미있는 한 권의 책을 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밑에 문장 I have a white puppy. 나는 흰색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데 It is cute and tame. 그것은 귀엽고 유순하다. 그러면 흰색 강아지와 공통점은 it니까 역시 it가 주격이니까 주격 which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I have a white puppy which is cute and tame. 이렇게 쓰면 which is cute and tame이 white puppy를 수식해서 나는 귀엽고 유순한 흰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꼴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한 칸 띄워서 예문을 볼까요? 홍콩 is a city. 홍콩은 도시다. The night scene of it is very fantastic. 자, 이건 소유격을 여러 가지로 연습하는 문제인데요. 필기해서 살펴보자. 처럼 이 구문을 정리하면
Hong Kong is a city. 돼 있고 the night scene of it is very fantastic.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구문을 관계사를 써서 줄인다면 공통점 뭐예요? 홍콩 is a city와 그리고 of it 이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of it의 공통점인데 그럼 이 it은 of에 걸리면 뭐가 돼요? of which가 되겠죠. which. 근데 the night scene of which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whose night scene 이렇게 해도 같은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the night scene of which를 우리는 whose night scene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소유격은 whose라고 표시되든 더 명사 of which라고 표시되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교재를 보면 홍콩 is a city, the night scene of which 아니면 이렇게 써라 이 말이죠. 홍콩 is a city whose night scene is very fantastic 이라고 쓰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또 중간에 which,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가 명사구나 문장일 때도 된다. 이때는 물론 선행사나 문장일 때는 콤마가 동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어요. 자, 거기에 예문 The talks were broken up. 그 회담이 결렬되는데 which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그럼 이 which 앞에 있는 The talks were broken up이라는 문장이 선행사가 되고 그것의 관계사가 which가 되죠. 그것은 의미한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음 두 번째도요. She didn't appear at the party. 그 여자는 모임의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 which 그것이 즉 그 여자가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선행사가 문장이나 구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관계사 which를 쓰게 되는데 콤마를 찍는 것이 특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which made us all surprised.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대명사 중에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와 사람이 아닌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한 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 변환 관계사 대트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죠.